업무 효율 30% 향상, 보안성은 20% 강화. 만약 여러분의 조직이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AI 로봇이 일하는 최첨단 스마트 공장이었지만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아주 아슬아슬한 약점을 감추고 있던 곳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곳은 바로 아신 유니텍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초정밀 부품 가공 전문 기업인데요. 네. 2008년에 설립됐고 주력 제품이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전기차 부품, 심지어는 수소 드론의 핵심 부품까지 만들어요. 와, 수소 드론까지요? 네, 말 그대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그러니까 0.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밀 가공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이죠. 고객사 명단만 봐도 기술력이 딱 보이더라고요. 현대, LG전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까지. 정말 쟁쟁하죠? 그렇죠. 특히 AI 기반 자동화 설비나 스마트 공장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이미 업계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처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산 현장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어째서 사무 환경과 IT 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걸까요? 네, 그 위험한 불균형? 네, 이 불균형을 아신유니텍이 어떻게 클라우드라는 도구를 써서 메우고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신 유니텍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조 현장의 혁신이랑 사무 환경의 디지털화 사이의 간극, 많은 기업들이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신유니텍이 마주했던 그 역설적인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말씀하셨듯이 아신유니텍은 이미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MES, 즉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어요. 네, 맞습니다. 생산, 품질, 물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었고요. 공장 곳곳에 사물인터넷, IoT 기술도 적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죠. 공장 내부만 보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모범생 같은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데이터가 막 물처럼 흐르고 기계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미래적인 현장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공장 문 밖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그렇게 고도화된 생산 현장과는 달리 사무 환경의 IT 인프라랑 보안 체계는 상상 이상으로 취약했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비유하자면 최신형 페라리 엔진을 얹었는데 차체는 20년 된 낡은 세단이었던 셈이죠. 아, 속도는 낼 수 있지만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은. 맞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격차가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회사 전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IT 인프라는 기존의 낡고 오래된 내부 서버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서버로는 감당이 안 됐겠네요. 당연하죠. 스마트 공장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감장하기에도 벅찼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협업한다거나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요한 서류들은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최첨단 디지털 공장하고 70년대식 아날로그 사무실이 어색하게 공존하면서 보이지 않는 비효율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효율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찌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안 문제 말씀이시죠?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아찔했어요. 네. 기존 서버망에 우리가 그냥 집 컴퓨터에 까는 단순 백신 프로그램 말고는 어떤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도 없었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방에 자물쇠도 없이 문만 닫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외부 공격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요. 뭐죠? 내부자에 의한 정보 요출 위험에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아신유니텍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정밀 가공 기술 데이터나 고객사 정보가 USB 하나에 담겨서 밖으로 나가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와,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많은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겪는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 전문가는 많지만 IT나 보안 전문가를 따로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신유니텍도 전담 전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정 개선을 위해 쌓아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R&D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인건비 손실이 계속 누적된 거군요. 네. 경영진도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항상 그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문제를 알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했겠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고요? 네, 바로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사업의 집중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던 클라우드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예산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단순히 비용 지원만 받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된 거죠. 아, 컨설팅? 네, 전문가들이 아신 유니텍의 상황을 MRI 찍듯이 정밀 진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낡은 서버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인터넷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나 보네요. 자료에 뭐 IaaS, PaaS, SaaS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던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개념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집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 구하기요? 네. 첫째, IaaS는 땅만 빌리는 겁니다. 인프라만 빌려서 그 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집을 짓는 거죠. 자유도는 높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둘째, PaaS는 땅하고 건축 장비까지 빌리는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 환경까지 제공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SaaS, 이건 가구까지 완비된 집을 월세로 빌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흔히 쓰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신 유니텍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목적에 맞게 최적으로 조합하는 전략을 짠 겁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땅만 빌릴지, 장비까지 빌릴지, 아니면 풀옵션 원룸을 구할지, 그걸 결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서 아신 유니테크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 조합이 탄생했군요. 도입된 솔루션들 이름이 좀 재밌던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솔루션이 도입됐습니다. 우선 정보 유출을 막는 든든한 문지기 역할로 엑소스피어 DLP라는 솔루션을 도입했어요.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엑소스피어. 꼭 우주선 이름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기밀 파일을 개인 USB에 복사하려고 하면 경고창이라도 뜨는 방식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행위를 시도하면 즉시 차단하고 그 기록이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됩니다. 아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캐치 CQ, 문서 협업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AI 기능까지 포함된 폴라리스 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기 점검표, 이걸 디지털화하기 위해 이체크폼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엑소스피어 DLP, 캐치 CQ, 폴라리스 오피스, 이체크폼. 각각 보안, 개인정보, 협업, 현장 디지털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솔루션들이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단순히 여러 소프트웨어를 쇼핑하듯이 구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적인 클라우드 전환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까지 함께 진행됐어요. 아, 교육까지. 네. 즉, 물고기를 그냥 잡아준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데이터 관리와 협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효율 30% 향상, 보안성 20% 강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네. 현장의 각종 점검표와 사무실의 문서 작업이 전산화되면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겠죠. 맞습니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고 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태블릿 PC 하나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의사결정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어요.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혁신은 비용을 얼마나 아꼈다, 이걸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뭘 얻은 걸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아낀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정성적 성과인데요. 대표적으로 조직의 소통 문화가 활발해지고 무엇보다 전 직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안유니텍 내부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이 우리 회사 정책 방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와, 그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장밋빛이었던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화에는 저항이 잇따르니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직원들의 불편함과 반발이 상당했죠.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쓰던 낡고 익숙한 스마트폰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의 폰을 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불편하고 예전 것이 그립죠.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바꿔야 하느냐? 예전 방식이 더 빠르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겠네요. 네, 여기저기서요. 그때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밀어붙이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임원진은 물러서지 않고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아, 예전 보안 방식은 일단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우리 편이라고 보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 직원이라도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땐 매번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기술력과 고객 데이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되 소통 노력도 병행했군요. 네, 이 시스템이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해 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다행이네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낸 아신유니텍은 이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미래 사업 전환의 기회로 정의하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걸 발판 삼아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내부 서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그 로드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던데 계획은 정말 완벽해 보여요. 하지만 솔직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트윈이나 AI 예측 모델까지 개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도전일 텐데 아신유니텍이 이걸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3단계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목표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아, 먼저 1단계, 단기 계획은 기반 다지기입니다. 도입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정비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는 단계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비부터 단단시 하겠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다음 2단계는 무엇인가요? 2단계, 중기 계획은 데이터를 활용한 공격 단계입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격 단계. 네, 현실의 공장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의 고장이나 품질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3단계 장기 계획은 전체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ERP, MES, SCM 같은 기업의 모든 핵심 시스템까지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와,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아신 유니텍이 그리는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큰 그림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본업인 초정밀 제조 기술이라는 강력한 창에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무적의 방패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창과 방패. 네, 스마트 공장과 클라우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아신 유니텍의 사례를 통해 최첨단 공장과 낙후된 사무 환경이라는 그 모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아주 생생한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요, 전사적인 보안 문화를 형성하고 실시간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원격 협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중요한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생산 현장의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것을 넘어 기업의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생산 현장과 사무 환경,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은 속도로 함께 굴러가야만 기업이라는 수레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신유니텍은 앞으로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이 클라우드에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다면 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예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계의 고장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급망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일까요? 혹은 당신의 산업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